안녕하십니까. 지난해에는 그 갈반병하고 탄저병이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약재를 칠 시간이 없으면 뭐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올 때는 최소한 6시간 정도에 안 온다고 하면은 무슨 약재라도 약재를 살포해야 되는데, 토양이 완전히 그게 물이 쌓여 가지고 SS기에 가게 되면 땅이 또 질어 가지고 또 약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어쩔 수 없이 병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가온이 아니라고 하면은, 물이 좀 잘 빠진다고 하면은 방제를 하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갈반병하고 갈색무늬병하고 탄저병 그 발생 시기에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갈색무늬병은 방제를 방제 우리 약재 그 정기 방제에 보면 이제 경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재를 쓸 때 만생령 위주로 쳐요. 그러니까 홍로하고 후지, 미얀마르 등 이래 있다 하면은, 홍로는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약재를 후지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6월달까지는 거의 방제가 갈색무늬병 위주해서 방제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탄저병은 그러면 언제 병이 오냐? 병이 오는 시기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감염 예상 시기가 5월 중순에서 5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병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염이 예상되는 시기에. 이때는 사실 우리 캡탄이라든가 다코닐, 구론사이드, 포리람 이런 약재를 사실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정기 방제를 쳤다 할지라도 요 5월 말이나 6월 초 요 시기에 캡탄, 다코닐 이렇게 과일에 탄저병에 우수한 약재들을 한번 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작용 기작이 카예요. 카기 때문에 이 과일이라든가 이 표면상에만 묻는 거죠. 그래서 쓸려 내려가면 나중에 또 침입돼요. 그러니까 저항성이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외의 약들은 저항성이 발달돼 가지고 1년에 한 번 또는 다른 약재와 한 번 혼용할 때 해서 2번 정도 작용 기작이 이제 다투, 그 다음에 이제 사완, 이런 약재들은 지나치게 많이 쓰게 되면은 저항성이 발달됩니다. 저항성이 발달된다는 것은, 이러한 약들은 왜 저항성이 발달되냐, 이러한 약재는 이파리 속으로 이제 작용기행 사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그래 안에 들어있던 그 균사들을 이제 죽이는 것이 이제 작용기장이 사인 약재들입니다. 요거는 작용기장이 사인 약재들은 갈색무늬병은 상반기 중에는 잘 들어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잘 들는 것이, 들어있는 것을, 모든 병이라는 그렇습니다. 들어있는 것을 곤치지는 못해요. 머지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용기장이 사인 약재는 살림꾼 이런 약재들은 8월 이후에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러면 병든 잎이 떨어져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잎이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작용기장이 사인 약재, 사완 약재는 가급적 방제력이라든가 그런 걸 또 보면서, 약을 한번 잘못 치면 완전히 농사가 그해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러한 약재들 설명을 드린 후에 다음번에는 이제 혼용하든가 근접 살포를 해서 발생되는 그런 그 피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색무늬병하고 탄저병하게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무늬병이라든가 전무늬 낙이병, 붉은 별무늬병, 검은 별무늬병, 견무늬 썩은병, 근원염병, 이러한 병들이 있어요. 이러한 병들은 거의 다 방제를 하면 나요. 그래 전무늬 낙이병 같은 것도 노브랄이라든가 포리옥신 이런 걸 치면은 거기서 머집니다. 머지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됐다 하면 약을 치면 돼요.
그 상태에서 멎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갈색무늬병은 이제 5월달 정도 되면은 병이 많이 있다 하면 잎을 보면은 검정색 소립자가 보여요. 검은색. 잎이 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검게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미 1차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색무늬병은 이제 5월 초에서 5월 중순 사이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병든 잎, 이병 잎들이 거기에서 그 균사들이 몰동을 하는 거예요. 몰동을 하다가 비가 오거나 하면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포자들이 이제 균사들이 이제 포자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된 그 포자들이 이제 분산해서 날아가는 거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게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그 포자들이. 그래 번져가갖고 잎에 가서 앉아가지고 침입합니다. 그래 균사들이 이제 그 뭐 과일이라든가 아니 잎에 들어가서 부착기라는 게 있어요. 꼭 그 콩나물 그렇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그래 부착기를 그 꼬리 부분을 딱 그때 붙여가지고 그다가 쏴서 들어가요. 1일 후면 이제 과일 표면에 침입하게 돼요. 그래 보통 보면 이제 뭐 6시간 정도 이렇게 될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한 1일 정도 되면 과일 과피 속에 탄저병 곰팡이 닭균들입니다. 부착돼 갖고 침입합니다. 침입. 근데 하루 정도에 그 바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살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막 끝나자마자 바로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만약에 과일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침입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침입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이런 과일 조직 속으로 침입하거나 또 발화를 시작하는 게 1일 후에요. 1일 후. 포자들이 와서 붙어 있는 시기가 거기서 이제 다시 발화를 하고 자라고 해서 균사가 다시 2차 포자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생성되는데 한 2일 후면은 2일 후부터 이제 균사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4일 후면은 그 자란 균사에서 다시 2차 포자를 또 생산합니다. 그래서 2차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별로 이제 좀 보면은 우리가 아까 5월 하순 뭐 6월 초에 반드시 그 우리 약제를 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약제를 안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 약제는 계속 치죠. 후지를 기준으로 해서 치다 보니까 탄저에 잘 듣는 약 방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약들이 보면 이제 탄저에 좀 잘 드는 약들, 갈반병에 잘 드는 약들 이런 식으로 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항성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 약제는 안 들는 거죠. 농약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천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잘 듣는다고 그냥 줍니다. 비가 오면 작용 기작이 4인 약제를 주는 거예요. 또 그 전에 4인 약제 쳤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약제를 이제 계속 그대로 이제 받아왔는데 보니까 4번이 있더라고요. 4번이. 그래서 다시 갖다 주고 이 약은 쳤기 때문에 안 친다고 또 갖다 주고 했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아마 그거 다 쳤을 거예요. 그거 다 쳐가지고 물론 갈반병도 안 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약을 방제를 예방제 위주로 해서 게으르지 않고 방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침투성이나 침투 유행성 약제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약들이 저항성의 발달로 인해서 안 먹히게 된다. 방제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5월 하순, 6월 중순 사이에 이 포자들이 가서 붙을 시기입니다. 붙을 시기. 요 시기에 방제를 하시고 또 비가 온다 하면 전기 방제는 또 있더라도 비가 온다 하면 요 약제 다코닐하고 캡탄하고 뭐 후론사이드는 작용 기작이 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건 적당하게 이제 사용해 주고. 근데 예방제가 거기에 예방 효과가 더 커요. 거기에 보면 잎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갈색무늬병이 걸린 잎들은 걸린 그 가온은 착색이 안 나죠.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요.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 잎에서 솔비톨이라든가 자당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과일로 보냅니다. 근데 과일로 보내야 되는데 잎이 없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단맛이 뭐 솔비톨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달아야만이 과일이 색상이 나요. 달지 않으면 색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잎을 과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잎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용기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재를 보면 작용기작에 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완이 있고, 다투, 요렇게 거의 써요. 우리 사과에서 쓰는 게 이겁니다. 그래, 갈색무늬병에 이제 잘 드는 약들은 이제 보르도, 네오보르도, 석회보르도, 요런 보르도가 들어있는, 보르도라고 하면 여기 구리가 성분이 석회하고 구리가로 만들어진 약재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보르도 약재들은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비가 너무 아침에 잎이 젖을 때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치는 시간이 1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약재 치고, 약재 쳤을 때 흐린 날씨를 치면 안 되고 말랐어야 돼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날씨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약재를 쳐주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그 석회 보르도액은 이제 이렇게 쳤을 때 석회하고 구리하고 같이 치키잖아요. 근데 비가 오게 되면 석회만 쓸려 내려가면 구리만 이제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등등 만나면서 이제 방출되잖아요. 스스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그 구리 양이 너무 많으면은 과일에 구멍이 뚫어져요. 잎이 기운이 망가져서 잎이 타는 현상.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효과는 굉장히 제일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날짜를 잘 잡아서, 방지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비와기를 해서 살림꾼 4. 요건 이제 5월 전에 쳐야 돼요. 요거는, 살림꾼 이런 것은 그 8월 이후에 쓰면 좋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후에 쓰더라도 갈색 무늬병은 잎이 떨어진다 그랬고, 겨무늬 썩은 병에는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서 안트라콜을 이제 많이 쓰죠. 안트라콜, 생유초기, 델란, 요런 약재들. 델란 약재들은, 사용할 때 그 뒤에 반드시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유튜브 찍었는데 그 주의사항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제한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유튜브 더 찍었는데, 그럼 제가 델란 만든 그 회사와, 제가 이 문자를 수신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년에 찍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탄저병에는 이제 캡탄, 다코니, 후론사이드, 포리람, 이런 약재들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